월드입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조비 교육이 기체가 악천 후 테스트에 통과하였고, 이것은 에어택시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며 에어택시계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악천 후 속에서 프로펠러 고장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테스트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테스트한 날짜는 7월 9일 오전 7시 30분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의 활주로에서 수직 이륙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시야를 가릴 정도의 짙은 안개와 비가 내리는 악천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핵심은 비행 중 6개의 프로펠러 유닛 중 하나가 작동을 멈추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던 조종사와 관제 요원들은 즉시 프로펠러 고장을 감지했고 기체 균형을 위해 반대편 프로펠러의 작동도 함께 중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프로펠러 중 2개나 멈춘 상태, 즉 나머지 4개만 작동하는 상태에서 약 2분 동안 제자리 호버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수직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조비 기체는 헬기보다 적어도 3배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비 관계자는 에어택시가 날씨나 기온 같은 외부 조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항공 모빌리티, 즉 UAM 분야의 선도 기업인 조비는 에어택시라 불리는 에비튜엘 항공기를 개발 제조 운영하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조비는 상업용 인증에 필수적인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비행 적합성 시험, 즉 TIA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첫 시범 비행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뉴욕 JFK 공항과 맨해튼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플라잉 택시 시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보통 1시간 가까이 걸리는 JFK 공항과 맨해튼 도심 구간을 조비 에어택시로는 약 7분에서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조비 에어택시는 뉴욕시에서 약 일주일 동안 JFK 공항과 맨해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하기도 했습니다. 조비의 마리나 시설은 미국 전역에서 제조된 이비톨 부품들을 최종 항공기로 조립하는 핵심 생산 거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종 조립뿐 아니라 시험 비행, 정비, 조종사 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마리나 시설 내부의 복합자의 공장에서는 탄소 섬유 수지를 날개와 동체 금형에 층층이 쌓은 뒤 고온고압 오븐에서 경화시킵니다. 그 근처에서는 기술자들이 비파구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방금 경화된 부품의 미세 결함을 탐지합니다. 검사를 통과한 부품들은 흰색으로 도색된 뒤 최종 조립을 위해 인접한 생산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조비에 따르면 생산 시간이 단축되면서 최신 기종은 약 3개월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조비의 에어택시는 헬리콥터와 드론의 특징을 결합하면서 안전도를 엄청 올린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지만 기체 길이는 약 6.4m로 일반적인 4인승 헬리콥터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일반 헬리콥터는 대형 메인 로터와 소형 테일 로터에 의존하지만 조비의 항공기는 드론처럼 날개와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훨씬 적고 도시 환경에 더 적합한 항공기로 평가됩니다. 조비 에어택시는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약 16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비는 단순히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과 생산부터 인증, 정비, 조종사 훈련, 운항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풀스택 기업입니다. 경쟁사 일부가 기성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달리 조비는 배터리 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전기 모터와 동력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주 산카를로스에서 생산됩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제작된 후 캘리포니아 마리나로 운송되어 최종 조립됩니다. 조비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면 비용은 증가하지만 테스트와 검증 과정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회사는 설계 변경 요구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지만 조비는 자체 개발 구조로 필요한 사양을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은 조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조비의 풀스택 전략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UAM 공급망 구축 목표와 부합한다고 봅니다. 2025년 말 미국은 핵심 UAM 기술과 부품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형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 UAM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쇼온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적대국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비의 자체, 설계 자체의 제조 전략은 단순한 비용 구조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차세대 항공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조비는 공중 택시라는 공상과학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조비는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에 본사를 둔 헬리콥터, 택시 운영사 블레이드를 인수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양산 준비를 위해 도요타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조비가 단순한 시제품 개발 단계를 넘어 상업 생산과 대량 운항 준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비는 자사 앱뿐 아니라 우버와도 제휴를 맺어 앞으로 우버 앱에서도 에어택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비는 안전 확보를 위해 매일 2, 3회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며 다양한 비행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조비는 5만 비행 마일 이상을 누적했으며 이 수치가 경쟁사보다 앞선 수준입니다. 조비 기체에는 중복 안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팩은 2개의 추진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일부 배터리가 고장 나더라도 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악천후 프로펠러 고장 시뮬레이션 역시 6개 중 2개가 멈춰도 나머지 4개로 호버링과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중복 안전구조 검증이었습니다. 조비의 가장 중요한 상업화 무대는 두바이입니다. 조비는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와 체결한 6년간의 독점 운영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두바이에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비는 두바이 국제공항과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4개 도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국 FAA 인증 절차와 별개로 두바이는 조비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글로벌 시장이 될 것입니다. 도요타와 두바이는 가장 난이도 높은 악천후 테스트까지 통과할 것을 이미 내다봤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두바이에서의 상업화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비가 언급한 지역은 뉴욕, 뉴저지,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입니다. 이러한 시범 운영은 FAA 인증 이후 본격적인 미국 상업 운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진짜 에어택시의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FAA보단 두바이입니다. 다음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아마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